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33세 결혼을 하고 34세 이혼을 했어요. 상황에 떠밀려 한 결혼이었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30이 넘어가자 빨리 결혼을 하라고 종용을 하셨어요. 요즘은 다 천천히 하는 추세이고 또 저 역시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상황에 떠밀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하고 바라셨고 주말마다 선짜리 같은 것도 자꾸 알아오셨죠. 선짜리 나가봤자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미팅하는 것 마냥 주말마다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니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일찍 마치고 집에 일찌감치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손님이 와 계셨는지 모르는 신발 한 켤레가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분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친구분인가 했죠. 너 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앞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따님? 네. 아유, 키도 크고 미인이다. 엄마 닮아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멋쩍게 웃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또 말을 거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유, 없어요. 말도 마세요. 나이도 작고 결혼시키고 싶은데 남자친구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저렇게 예쁘고 늘씬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몇 살이라고 했죠? 아, 32입니다. 그렇구나. 나이도 딱 결혼하기 좋을 나이네. 우리 아들이 올해 35이거든요. 그 연구원 한다는 아드님이요? 예, 저희 아들도 따로 만나는 여자 없고요. 어머, 그래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면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했죠. 말씀들 나누시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교단에 평생 있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건강식품 관련 사업하신다네.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이고. 아까 그분하고는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엄마 문화센터에 서예 다니잖아. 거기서 처음 보게 됐는데 대화하면서 보니까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인 거 있지? 그래서 대화 좀 나눠보니까 사람이 점잖고 괜찮아. 너 그 집 아들 한번 만나볼래? 됐어. 왜 자꾸 아무나 갖다 붙여. 뭘 아무나야. 나이 적당하고 직업 좋겠다. 무엇보다 저 여사님이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구만. 그러지 말고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만나봐. 엄마, 나 손 좀 그만 볼게. 좀 냅두면 안 돼? 냅두면? 마흔이고 신이고 그냥 혼자 계속 살게? 그럼 어때? 엄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엄만 그 꼴 못 봐. 어쨌든 빨리 애인 만들어서 내년 넘기지 말고 결혼해. 그 아들하고도 만나보고. 그렇게 엄마는 으름장을 놓고 가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과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어거지로 나간 거였고 적당히 예의만 차리다가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나온 그 남자는 제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매너도 좋고 예의 바르고 과묵하지만 또 센스는 있어 보이고 이래저래 제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죠. 물론 이성적인 스파크가 엄청 튀거나 가슴 떨리게 설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나간 선자리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 남자도 저랑 비슷한 처지 같았어요.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나온 느낌이었는데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왕이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불꽃 같은 연애를 하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부모님은 빨리 결혼하길 원하시고 저도 이 남자 저 남자 골라봤자 특별할 거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남자와 저는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6개월간 연애를 해오다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이 정도면 결혼해서도 잘 살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남자친구도 무던하고 괜찮았지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차분하고 고상하신 성격이라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집 식구가 되고 보니 남편도 어머님도 그동안 제가 봐왔던 것과는 다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남편도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던지 결혼하고 나서 몹시 냉랭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에서도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도 결혼하라고 닥달하시니까 적당히 저 만나서 결혼한 느낌이었죠. 저도 비슷한 처지긴 해도 그래도 결혼했으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저도 섭섭한 마음이 점차 커져갔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겉으로는 차분하고 우아해 보이시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고부 사이로 지내보니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 정도로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조근조근한 말투로 저한테 무리한 요구도 잘하시고 너무 힘들게 만드셨거든요. 매일 전화할 것을 요구하셨고 남편이 없으면 저라도 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비번 알려달라고 하셔서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평일 낮에 저희 부부가 없어도 그냥 들어오시기도 하고 주말 같은 때에도 연락 없이 불쑥불쑥 오셨어요. 초반에는 어머님이 어렵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불쑥불쑥 오셔도 웃으며 좋게 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지만 결혼했고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아무 때나 오시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불편하고 싫은 내색을 조금 비쳤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그 얘기를 잘하셨어요. 내 남편이 좋으면 내 남편 낳아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다. 너네 둘 다 일한다고 바쁘니까 살림 도와주고 집 살펴주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싫은 내색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은 와도 딱히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감시하듯이 오셨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전화를 드리는데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시부모한테 신경 좀 써라. 라고요. 아들인 남편도 안 드리는 전화 제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저렇게 말하시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제사는 어찌나 많은지 남편은 안 가도 저는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 해야 되니까요. 주말에도 툭 하면 오라고 하셔서 거절하는 것도 힘든데 제사는 무조건 참여하라고 하시고 횟수도 너무 많았죠. 어머님은 며느리라는 존재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아들 대신 저에게 어떤 효도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신혼 초부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남일인 양 듣습니다. 엄마 전화 오면 그냥 무시해. 당신도 하지 말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머님 전화를 진짜 무시하라고? 나도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하러 해? 어떻게 그래. 당신 같으면 우리 엄마가 전화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 있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무시하겠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왜 그래야 돼?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주면 되잖아. 나한테 전화 좀 그만 강요하시라고. 나 우리 엄마랑 그런 걸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아. 나 예전에 어떤 일로 우리 엄마하고 신물나게 싸웠고 그때 진짜 질릴 대로 질렸어. 이제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엄마 말이면 무조건 네네 하고 지내는 거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직접 말씀드려. 하면서 귀찮아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 일인데 남일인 양 모른 척 하는 거였죠. 남편은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절대 싫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던가 안 합니다. 남편 본인 말 맞다나 어머님과는 그 어떤 갈등도 피하고 싶은 눈치인지 그저 내내 하라는 대로 고지곳대로 해요. 대단한 효자이거나 어머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서 갈등을 만드는 걸 몹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안 건드리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달까요? 하여튼 남편까지 나 몰라라 방관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연락도 연락이지만 당신들 데리고 여행도 자주 다녀라 그러시고 남편과 저랑 둘이서 영화라도 한번 보고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섭섭하다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은 결혼했고 제가 며느리가 되었으니 물심양면 어머님 아버님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께 연락드리지 않았고 어머님 연락하셔도 바쁘면 바쁘다고 하고 끊었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는데 저만 왜 그래야 되나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어머님 연락을 피하는 것이 어머님의 코털을 건드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학원에 찾아오셨거든요. 갑자기 저희 학원에 들이닥치셨고 저는 수업 중이라 몰랐는데 원장실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네가 하도 전화도 안 하고 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와 봤다. 하면서 삐딱하게 말하시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원장님도 곤란하다는 듯 웃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님께 나가서 얘기하자며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제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너 왜 전화 안 하니? 내가 해도 자꾸 피하고? 예? 아니, 요즘 바빠서. 뭐 바빠? 너네 원장한테 들으니까 바쁜 시기도 지나갔다던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 가면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 간단하게 한번 그것도 못해? 내가 너랑 통화하면 30분을 내, 1시간을 내. 하지만 전화 한 번 하면 10분 정도는 하십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 다 하시고 맨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시고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야겠어? 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반년 좀 넘지 않았니?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 나 진짜 섭섭하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며느리의 당연한 기본 도리잖아. 연락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앞으로 연락 꼬박꼬박 해라. 어머니, 솔직히 우진 씨는 저희 부모님에게 일절 연락 안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우진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너 좋게 봤는데 갈수록 실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하니? 하면서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학원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 쳐다보고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어머님께 사과를 드렸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화 잘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가 전화하는 것도 잘 받아라. 너 자꾸 내 연락 피하고 그러면 나는 또 여기 찾아올 수밖에 없어. 네. 그렇게 어머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고서야 자리를 뜨셨어요. 정말 질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저렇게 못하면서 왜 애먼 며느리만 잡는 건지. 저는 그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딴청 피우며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남 얘기해? 당신 어머님이잖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려. 그럼 계속 이렇게 나만 스트레스 받으라고?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직장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 내시냐고. 이러면 나도 못 살아. 그게 무슨 뜻인데? 이혼이라도 하자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차라리 빨리 접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제 딴에는 너무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심드렁했습니다. 아, 그럼 그러던가. 뭐? 우리 엄마는 남의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저럴 거야.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어쩔 도리가 없잖아.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이혼 얘기는 당신이 먼저 꺼냈잖아. 아니 나야. 어쨌든 나한테 그만 얘기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치 그건 네 일이다 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할 거면 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이 결혼에 대해 큰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둘이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마치 부모님이 원하니까 결혼까지는 했고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혼하든 말든 이제 모르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도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적당한 조건의 남자와 결혼한 건데 왜 나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죠. 그렇게 저도 등 떠밀려서 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저는 남편이 왜 그토록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학원 회식이 취소되고 집에 일찍 온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공교롭게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통화하면 되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모습이었어요. 들뜬 목소리로 밥 뭐 먹었냐, 감기 기운 있다더니 괜찮냐, 병원 안 가도 되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절대 친구 사이에서 할 법한 얘기들은 아니었죠.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걸 듣고 있었고 남편은 나도 보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 혼비백산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뭐야? 여기 왜 서 있어? 오늘 늦는다며. 방금 그 전화 뭐야? 뭐가? 엄청 다정하게 전화하던데? 누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친구인데. 친구 누구? 말하면 다 알아? 하면서 저를 지나쳐 가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재빠르게 남편 손에 들린 폰을 뺏어서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놀라서 쫓아오려는데 저는 도망가면서 통화 내역을 눌러봤죠. 저장은 김대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통화 버튼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오빠가 오빠! 하고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쫓아온 남편이 폰을 뺏었고 저한테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폰을 왜 뺏어? 방금 이 여자 누구야? 뭔 상관인데? 뭔 상관? 나 네 와이프야. 남편이 외간 여자랑 몰래 통화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더니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한다고? 당신 바람 피는 거지? 바람은 뭔 바람이야. 오버하지 마. 그럼 내가 방금 들은 그 여자 목소리는 뭐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지금 그 태도는 뭐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어쨌든 둘이 잘 살아보자 결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 때문에 떠밀려서 한 거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랑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다. 나는 뭐야 그럼 도대체? 너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잖아. 우리 좀 서로 자유롭게 지내자. 난 그러고 싶어. 나는 그렇게 못 지내. 그럴 거면 결혼 안 했어.
그럼 갈라서는 거고. 와, 진짜 무책임하다. 결혼이 장난이야? 그럼 네가 죽고 못 살겠는 그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회피하는 것이었죠.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바람 피는 거 걸렸는데 미안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 참겠으면 이혼하라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을 정말 잘못한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간 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전화가 왔기에 시댁에 갔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여자네 집으로 갔나 싶었죠. 저도 마음 같아선 어머님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말 안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여자의 번호를 외웠거든요. 단기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이라 남편 폰 들고 계단으로 도망갈 때 번호를 잽싸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오늘 더 예쁜 메이크업입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메이크업 하는 여자인가 생각했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밝혔고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송우진 그쪽 집에 있나요? 저희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는 봤다는 거네요. 일단 우리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 따로 할 얘기 없어요. 하실 거면 우진 오빠랑 하세요. 집에 들어가라고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요. 그쪽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가게가 있다면 그리로 갈게요. 가게 없어요. 그냥 밖에서 보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를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좀 어려 보이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내 남편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오빠한테 그쪽 만난다는 거 얘기했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쪽한테 별 얘기하지 말래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에요? 나 이혼해줄 생각 없는데? 아주 뻔뻔하네 둘 다. 송우진은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쪽은 유부남 만나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뻔뻔해? 그 말에 상간녀는 비웃더라고요. 뭐가 재밌다고 웃니? 유부남 만나는 주제라니까 좀 웃겨서요. 솔직한 말로 나 그쪽보다 우진 오빠 먼저 알았어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남편의 전 여친이구나 라는 것을요. 네가 전 여친이야? 네. 우진 오빠한테 들었어요? 5년 사귀다가 헤어졌다던데. 맞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음 결혼이라도 하지 헤어지긴 뭐하러 헤어졌대? 우리가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네 엄마 때문에 그런 거지. 어머님이? 네. 예전에 샵에서 근무했는데 찾아와서 뒤집어 엎었어요. 헤어지라고. 도저히 그 아줌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 왔더라고요. 저 못 있겠다고. 결혼했지만 사랑 없이 산다고요. 그래서 만났어? 우린 헤어질 수 없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저 못 있겠다고 그립다고 매달리는데 어쩌겠어요. 저희는 그런 사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연병을 떨고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 여자도 무슨 자기들이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진 세기의 비운의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유부남 주제에 전 여친에게 찝적대며 전화한 미친놈과 지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도 신나서 받아주는 미친년의 조합일 뿐이었죠.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 헤어지고 둘이서 살려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톡 까놓고 예전에도 시부모님이 이 여자를 결사 반대했는데 지금이라고 시부모님이 반대 안 하시겠나요? 오히려 더 싫어하죠. 계획도 없지. 그저 둘 다 욕정에 눈 멀어서 만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쪽한테 그런 얘기 들을 만큼 가벼운 사이 아닙니다. 웃기고 있네.
내 남편이 정말 네가 좋았으면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너랑 결혼했어야지. 결국 나랑 했잖아. 그 인간도 비겁하고 그런 비겁한 인간한테 대어놓고도 자존심도 없이 좋다고 만나주는 너도 어지간해. 참나,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서요? 어쨌든 오빠는 저 사랑하거든요. 그건 그쪽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빠 집 나온 거고. 라면서 일부러 저를 긁으려는데 상대할 가치도 없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사랑 실컷 해라. 송우진이 뭐 대단히 놓치기 아까운 남자도 아니고 너 같은 애랑 기싸움 할 가치도 없어. 너랑 송우진 사랑 노름에 이용당했다 생각하면 열받는데 나도 그뿐이야. 이혼 해줄게. 둘이서 살아봐.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준다고 하니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혼해줄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상간녀에게 홀랑 뺏긴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완전 남남이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은은하게 돌아있어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는 폭탄 같은 시어머니까지. 그냥 다 지겹고 필요 없다. 이 여자한테 다 넘기고 떠나자 싶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남자라고 제가 여기서 악지르고 이혼 못 해준다느니 상간녀랑 싸우고 있어야겠나요. 너 가져라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대신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은 다 녹음했습니다.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해 줄 테니 그만 놔돌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바로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거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쿨하게 이혼해 준다고 하니 남편도 그리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못 있겠다고 연병 떨면서 몰래 불륜은 했지만 막상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혼할 거라는 말과 동시에 그 여자를 다시 들이밀 용기는 없었겠죠. 결혼 전에도 설득 못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요? 제가 아는 남편은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치기 바쁜 사람인데요.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해도 사실 지도 별 뾰족한 수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해 줄 테니 너네 부모한텐 네가 직접 말해라. 우리 부모한텐 내가 직접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집 살 때 들어간 내 돈 계산해서 똑바로 보내라고 했죠. 그 돈만 정리되면 바로 끝내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도 그 비겁한 남편 놈은 대답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랑 살라고 이혼해주겠다는데 대답도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하던지요. 하여튼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1년도 안 돼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셨고 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닥달한 결과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애정도 관심도 없는 그 남자랑 계속 살 수는 없다. 이혼한 딸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나는 부모님과도 인연 끊고 살아드리겠다 소리까지 했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속상해 하셨지만 어쨌든 남편이 바람핀 거고 혼인을 유지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엄마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가만 계시라고 했습니다. 협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괜한 분란 만들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받았는데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군요. 너 왜 또 전화 안 받니? 모레 제사인 거 알지? 모레 와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를 보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기 부모님에게 이 사태에 대해 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 얘기도 안 한 것 같고 자기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도 당연히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전화 걸어서 다 얘기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남편이 지 입으로 얘기해야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 안 했어? 할 거야. 모레 어차피 갈 거니까.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혼을 내가 원해? 왜 아직도 얘기 안 하는데? 할 거라고.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니까 그렇지. 좀 있어봐. 모레 얘기하면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니까. 진짜 지겹다.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는데 어머님이 왜 답장이 없냐고 또 연락이 왔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모레 우진 씨가 할 말이 있다네요. 우진 씨한테 직접 들으세요. 그럼 너는 안 온다고? 네, 저는 안 갑니다. 너 안 오기만 해봐. 학원 쫓아가서 너 끌고 올 거다. 그 문자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미친 아줌마가 다 있나 싶었죠.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퍼부려다가 그냥 답장 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옆자리 동료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서 이 주소로 예약 좀 해달라고요. 선생님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예약을 해주었죠. 그리고 모레가 되었고 저는 학원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씹었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 왜 안 오니? 내가 지금 너네 학원 찾아갈까? 와, 진짜 미저리도 아니고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안 해서 제가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어머님에게 단문자를 드렸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며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사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재료만 놔뒀더라고요. 저보고 하라 그거죠. 참 대단한 며느리야. 연락도 하기 힘들고 얼굴 보기 더 힘들어. 너 뭐 하자는 거야? 우진 씨한테 아직도 얘기 안 들으셨어요? 당신 어머님 아버님한테 왜 얘기를 안 해? 오늘 한다고 했잖아. 뭔 소리야? 무슨 얘기? 밥 먹고 나서 할게요. 하면서 끝까지 미루더라고요. 저는 환장하겠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됐고, 너 왜 멀뚱히 서 있어? 들어가서 제사 준비해.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리고 시간을 보니 마침 예약 시간도 다 되었더라고요. 제가 옆자리 동료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한 예약 말이죠. 제가 제사 준비를 왜 해요? 뭐? 아니 얘가 진짜 해보자는 거야? 안 와봐. 저게 진짜 내 전화도 안 받고.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말에 시부모님은 놀란 얼굴이었죠. 남편은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이혼이라니? 왜? 누구 맘대로? 뭐 때문에? 어머님 아들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겠어요. 뭐야? 바람 폈습니다. 송우진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참 대단하죠? 바람? 바람이라니 누구랑? 그때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시간 딱 맞춰서 왔네. 누구야? 누굴 우리 집에 불러? 누구겠어요. 저 사람하고 바람난 여자지. 제가 불렀으니까 직접 보시고 새며느리 삼으세요. 저는 놔주시고요. 제가 그 여자를 불렀다고 하니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 저는 콧방귀 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웃으며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 시간 딱 맞춰 왔네. 들어와. 그러더니 집안을 둘러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뭘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송우진 집이야. 이제 네 시댁하라고. 그 순간 상간녀가 갑자기 획 돌아서 가려는 겁니다. 저는 상간녀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왔어요. 상간녀가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너무 열받아서 그대로 질질 끌고 안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님, 새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이쪽 시키세요.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본 어머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잠깐만, 얘 혹시... 상간녀는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까지 노려보더니 다시 도망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그 여자 팔을 낚아챘죠. 야, 너 맞지?
놓으세요. 세상에, 우진이가 바람핀다는 여자가 얘야? 네, 둘이 5년 넘게 사귀었다면서요. 어머님 아들이 이 여자를 못 잊겠다고 저 몰래 만나네요. 원하는 대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이혼해 줍니다. 뭐야? 누구 맘대로? 하더니 어머님은 잡아먹을 듯이 상간녀 팔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 너 뭐야? 왜 우진이 옆에서 아직도 얼쩡거려? 놓으세요. 못 놓는다. 이 망할 년이 왜 자꾸 내 아들 근처에서? 놓으시라고요. 아니, 이 년이? 오빠, 뭐해? 오빠 엄마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상간녀가 외치니 멍하게 있던 남편도 그제야 어버버하며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남편을 밀어버리고 상간녀 싸다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고 찰진지 상간녀는 뺨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 망할 년이 왜 내 아들 근처에서 자꾸 얼쩡거려? 너 싫다고 했지? 어디서 볼 거 하나 없는 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돌더니 그 상간녀가 일어나서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저도 경악했죠. 어머님 머리채를 잡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도 그 여자도 둘 다 비명을 지르며 머리채를 서로 잡았고 남편과 아버님이 달라붙어서 둘을 떼놓으려 했습니다. 이 애미애비도 없는 년아, 내 머리를 잡아! 당신이 먼저 잡았잖아. 이 망할 년이 거머리도 아니고 왜 자꾸 내 아들 옆에 나타나? 왜? 거머리는 당신이지. 아들 거머리. 뭐야? 그렇게 어머님이 한바탕 싸움이 났는데 너무 심한 싸움이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상간녀도 누구 하나 족칠 생각으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나 임신했단 말이야!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편놈도 저까지도 모두 일시정지됐죠. 상간녀는 어머님과 남편을 죽어라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 거야? 전현이 뭘 하는 거야? 애가 졌다고요. 당신 아들애. 주영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했으면 뭐 달라? 등신 새끼. 너는 전에도 지금도 등신이야. 여자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지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는. 뭐야? 나 얘 수술할 거야. 그때도 질렸지만 지금 봐도 똑같다. 뭐 이런 막대 먹은 년이 다 있어. 야, 송우지, 네가 말해봐. 네가 진짜 얘 임신시켰어? 아니, 그게... 에라이 등신 같은 놈아. 왜 저년이랑 또 그래? 볼 거라고 눈을 씻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저런 년을 내가 어떻게 며느리랍시고 데리고 있냐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물상식한 아줌마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지도 않아. 뭐가 어째? 그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고 상간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질세라 자기도 맞았다고 그랬고요. 결국 상황 정리가 안 돼서 그 길로 다 같이 경찰서까지 갔어요. 신고자인 저도 같이 가고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해프닝인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싸우고 며느리인 저는 신고하고 상등신 같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들었는데 과거에도 두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싸워서 경찰서에 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여자가 저에게 어머님이 자기 샵에 와서 뒤집어 엎었다고 했는데 그때 일인 것 같았죠. 그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맞았다고 그랬고 경찰은 쌍방이니 적당히 합의 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해프닝으로 동네에서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신혼집에서 짐 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하고는 협의혼으로 진행했고 위자료 소송은 별도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걸었어요. 본인 입으로 불륜이 맞다고 한 녹음 증거가 확실했기에 제 승소였고 위자료도 제시한 대로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 뒤에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고 남편도 이혼까지 했기에 결국 그들은 혼인신고하고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님은 그 뒤로도 툭하면 그 여자 찾아와서 싸우고 나가라 그러고 계속 갈등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랑 그 여자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어머님의 행동을 참았는데 그 여자는 마냥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큰 소리가 나고 심하게 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너무 사랑한다며 못 헤어지겠다던 그 둘은 극심한 고부 갈등으로 인해 1년도 못 살고 헤어지기로 했다더군요. 이혼 소송 들어갔다면서요. 그 여자는 어머님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했다 하고요. 비겁하고 유약한 남편은 자기 엄마도 그 여자도 감당하기 힘드니 또 이혼을 선택하고 회피하려는 듯 했죠. 저희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에게 전해줬는데 서로 싸우고 욕하고 생지옥 속에서 살다가 결국 또다시 이혼하는 것 같아서 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집안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원하니 무슨 꼭두가시처럼 적당히 결혼하고 뒤에선 딴짓하던 남편놈이나 며느리를 뭘로 생각한 건지 그렇게 며느리를 피말리게 하던 시모. 그리고 그런 비겁한 남편도 좋다며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나다가 결국 위자료 토해내고 본인도 이혼 절차 밟게 된 모질이 상간녀까지. 서로 지지고 볶고 참 어지간한 인간들이었구나 싶었고 그 난장판 속에서 저라도 일찌감치 발을 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재혼 이야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난리를 겪었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지만 있다고 해도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또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한 사람과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려고 해요. 아무리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고도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니까요. 짧지만 우여곡절 많은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앞으로는 평탄하고 평온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